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오늘 6월 모의고사 보느냐고 너무 수고 많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통 그리고 미적분과 확통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선택 과목 하나 더 있던 것 같긴 한데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억 니은 디귿이랑 갑자기 20번에 빈칸 문항도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2번에도 전통적으로 나오던 수2가 아니라 수1이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모의고사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부터는요. 이 6월 모의고사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에 따라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점수 평균이랑 등급컷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 말을 제가 자신 있게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객관적으로 이번에 6평이 엄청 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좀 그렇지 않게 보이냐면은 이 고난도 문제들은 꽤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이번 시험에서 고난도라 하면은 뭐 14, 15 그리고 21, 22 정도 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 난이도의 문제가 완전 부재했고 이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너무 모두 쉽게 나왔던 게 이번 시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가스터디 들어가 보면은 추정 등급 컷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좀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자, 1컷도 살짝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2등급, 3등급, 4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그 쉬운 문제들에 대한 정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것보다도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계수 분포를 볼 건데요. 일단은 웃긴 게 1번부터 15번까지 벌써 2번이 정답이 5개나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 기하랑 미적 같은 경우에는 어때? 2번을 갖다가 2개씩 더 내서 총 7개씩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확통에서는 또 그렇게 내질 않았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고난도 문항이 객관식 중에서 미적에서는 15랑 28 그리고 확통이랑 기하에서는 15번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찍어서 맞출 만한 문제라는 거죠. 너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답이 1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미적분 선택자들이 이렇게 객관식 2개를 못 풀었다 해볼게. 그럼 너가 총 3개가 되겠죠? 확통이랑 기하도 15번을 못 풀었으면은 답계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각 선택 과목에 있어서 15번을 찍어서 맞출 확률을 한번 봅시다. 자, 어때? 확통은 가장 적은 번호로 밀었을 때 2분의 1, 기하는 3분의 1, 미적은 4분의 1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아니 평가원에서 미적을 계속 괴롭히려는 거 알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좀 노골적으로 확통 기하랑 이 미적이랑 수준 차이가 나는 건 알겠지만 점수 차를 좁히려고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는 게 정말 쏠쏠하게 지속적으로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능에서 수학 답계수가 7개가 나온 적은 없긴 한데 그 작년 6평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답 개수가 이렇게 7개씩 나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설령 수능 날에도 7개가 나오더라도 쫄지 말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정말 이번 시험에 한 줄 평은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이 말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8번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요거 틀려온 친구들 있는데 마음이 정말 아프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결국에 포인트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야? 어떤 세타에 관한 사분면을 물어보는 힌트를 하나 주고요. 또 그 삼각비를 알아낼 수 있도록 힌트를 주게 돼 있다고요. 자,
재작년 7월이랑 작년 5월도 봐봐요. 세타 사분면이 이렇다. 삼각비가 이렇다. 세타 사분면이 이렇다. 삼각비가 이렇다. 주구장창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요런 문제에서 결국에 포인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정하는 거? 요게 이 문제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뾰족한 부분이라고요. 이거 사실 우리 몸소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거에 헷갈리지 맙시다. 자, 다음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는 바로 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에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틀린 친구들도 있는데 이것도요. 계정 첫 번째 수능 11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기서도 결국에 뭐 삼각함수긴 하지만 정삼각형이란 워딩이 정확하게 나오고 정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요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수로그 함수 가르치면서 했던 말인데 사실 삼각함수에서도 좀 비슷하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결국에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 도형적 성질을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함수에 대입한다. 내가 행동 양식을 이렇게 짜줬단 말이야. 근데 삼각함수도 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어떤 직선이랑 지수로그 함수 혹은 직선이랑 삼각함수는 연립을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A, B, C 점을 갖다가 좀 찍어보시면은 되게 쉽게 나와. 하나가 마이너스 2,0, 하나가 2,0 나와. 근데 너가 정삼각형이래. 결국에 좌표를 설정해서 대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면은 요 중앙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노려다 봤을 때 요 길이가 2야.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2루트 3일 거고 너놈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요 친구에다가 대입만 해도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오답 노트는 굳이 막 꼼꼼하게 쓰라고 안 해도 어떤 문제마다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쓰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삼각형이라는 게 있을 때 결국에 내가 너를 갖다가 좌표까지 연관을 지어야 되고 결국에 그 좌표로 연관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하자 이렇게 정리했다면은 요 문제에서 설령 너는 삼각함수고 너는 지수로그 함수 문제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튼 요런 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만나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예요. 자, 이건 솔직히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웬만하면은 그 너무 어려운 문제는 2, 3등급 친구들한테 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열의 귀납법 고난도 문제는 무조건 풀라고 합니다. 왜? 수열의 귀납법 이 고난도 문항에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실전 개념 없다고요. 그냥 결국에 이런 귀납법 문제들은 내가 나열 잘하면 무조건 풀 수가 있어. 결국에 이런 문제는 그 내가 복잡함을 갖다가 얼마나 끌어안을 수 있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복잡함을 끌어안는 힘이 부족한 2, 3등급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뭐 내가 스스로 풀 수는 없어도 해설을 듣고 따라해보는 그 과정만으로도 정말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라면은 요 문제 어때요? 이거 그대로 생각나면서 날로 먹을 수 있죠? 오히려 한 500배는 더 쉽죠? 그래서 요 문제에도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라는 키워드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요 문제를 안 풀어봤어도 좀 잘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13번 관련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학생들 푼 거 보면은 정말 제각각 난리가 났습니다. 그 13번 풀이 콘테스트를 열어도 될 만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줬어요. 근데 결국에 막 이렇게 넓이 잡고 생쇼하는 문제들은 그냥 뭐야? 차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요 말로 정리가 된다고요. 결국에 차함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x좌표가 유지가 되고 또 넓이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지금 fx가 이렇고 y는 2분의 1x가 그런데 너를 바탕으로
y는 fx-2분의 1x를 그리잖아? 그러면은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 윗부분이 S1, 이 아랫부분이 S2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차함수를 만들 때 x좌표가 유지가 된다고 했죠. 자, 근데 a랑 b의 x좌표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는 뭐라 줬어? a, 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줬어요. 그럼 너가 y는 2분의 1 x 위에서 요 길이가 루트 5라는 거는 둘이 x좌표 차이는 이만큼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원점이니까 너를 갖다가 0으로 두고 요 좌표를 k라 두면은 요 좌표를 k 플러스 2라 둘 수 있고, 결국에 S1과 S2가 똑같다면은 요 함수를 갖다가 0부터 k 더하기 2까지 적분했을 때 0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어떤 넓이에 대한 차이를 구하라는데 너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요. 뭐 요 직선을 y는 gx라고 해보자. 그럼 너를 바탕으로 fx 빼기 gx라는 차함수를 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요 교점들에 대한 x좌표는 유지가 되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교점이 아니었네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고요. 요 함수를 갖다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 x좌표가 3이죠? 그러면은 요 친구를 갖다가 0부터 3까지 적분을 시키면은 결국에 위에 있는 넓이는 플러스로 아래에 있는 넓이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너에서 너 뺀 거를 함수를 만들잖아? fx 빼기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함수도 마찬가지로 x좌표는 유지가 된다고요. 넓이랑 x좌표는 유지가 돼. 2차에서 1차 빼는 거니까 맞죠? 당연히 2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요 차함수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 x좌표가 k라고 주어졌고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고요. 근데 a랑 c의 넓이를 합치면은 b랑 같대요. 그럼 너도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0부터 k까지 적분하면은 그 값이 a 플러스 c 빼기 b가 나와서 0이 돼야 된다고요. 요런 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막 교점을 구하고 막 어떻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여주는 기출들 옛날 건가요? 작년 거예요. 작년 거예요. 결국에 기출만 우리가 잘 풀 수 있어도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네, 요런 말씀 먼저 공통에서는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번에는요, 살짝 바뀌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었죠? 이 문제예요. 자, 바로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 빈칸 문제가 원래는 객관식에서 주로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주관식에서 등장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어떤 문제를 출제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비를 갖다가 챙겨서 줍니다. 이 문제 둘 다 객관적으로 정말 쉬웠어요. 특히 11번 같은 경우는 틀리는 친구는 정말 그 맴매하고 싶을 만큼 쉬웠고, 20번 같은 경우도 엄청 쉬웠는데 괜히 학생들이 여기 쫄아갖고 너무 못 풀었더라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신유형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평가원이 어느 정도 자비롭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생각으로 쫄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생각만 잘해주게 되면은 이 20번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20번 문제도 정말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틀린 걸 보면은 괜히 쫄아서 좀 틀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박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 읽는데 이 방정식 푸는 법을 몰랐다고 해보자. 근데 다 알려준다고. 너를 구하는 것은 너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대요. 자, 솔직히 fx식도 다 주어졌죠? 그러면 요 방정식 푸는 거 엄청 쉽거든요. 이거 풀어보시면 x는 0, 1, 3,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 이것도 엄청 친절해. 그냥 쫄지 말고 지문 읽어봐. x를 0부터 4까지 하세요. 아, 그러면은 너 빼고 0, 1, 3이네? 다리가 후두르들 거리지만 읽어봐. fx가 이렇고 너네 셋은 첫째 항이 0, 1, 3이고 공차가 모두 이러이러한 등차 수열이래요.
자, 여기서도 사실 이 빈칸 문제는 우리가 맥락을 갖다가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공차도 결국에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바탕으로 너네 세세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평가원에서는 수능 날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깜짝 놀람을 선사할 거예요. 절대 평가원은요, 그냥 우리가 정말 질리게 봤던 익숙한 문제만 줘서 우리를 평가하고 싶지 않아 해. 결국에 어떤 낯선 상황에서 애가 얼마나 생각과 사고를 잘하는지 요거를 좀 평가하고 싶어 한다고요.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는요, 이거예요. 자, 이 속담 뭔지 아시죠? 바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속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 이 호랑이가 만약에 수능이라고 해도 진짜 정신만 차리잖아? 이렇게 잘 도망칠 수 있다고. 근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는 나의 상상일 뿐이야. 뭐 여러분들은 와, 신영 왜 이렇게 어렵냐 이랬을 거야. 근데 제가 보는 이 6월 모의고사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인형을 그냥 실험으로 갖다 놨는데, 근데도 여러분들이 막 오줌 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때? 웃기다고. 뭐야, 이 친구들 봐라. 인형 보고도 막 쫄아서 도망가네? 아, 얘네들이 이거에 약하구나. 그럼 다음에도 이런 걸로 얘들을 공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 뉴스 봐도 알겠지만 막 사교육 없는 세상, 킬러 문제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응? 막 그런 사람들은 막 킬러 싫어요 라고 얘기해. 근데 킬러 안 내면 어떻게 돼? 그럼 등급 컷 착살 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시험 내도 바보 소리 듣고 욕먹는 건 평가원이라고.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결국에 킬러 문제를 내지 않으면서 어떤 변별을 갖다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갖다가 열심히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신유형을 깜짝으로 내는 이런 시도 같은 게 다음에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시겠죠?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정말 나이스한 문제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훈이 달라집니다. 바로 뭐냐면은 모든 기출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보자. 자,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다른 기출 문제에서, 자, 예를 들어 너가 기출 문제 A야, 너가 기출 문제 B야. 이 서로 다른 기출 문제에서, 자, 기출 문제 A에 들어간 A란 아이디어, 기출 문제 B에 들어간 B라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번에 6평 14번이라는 훌륭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쉬운 문제도 최대한 어렵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요 작년 6월 10번 뭐 여러분들이 그냥 술렁술렁 뭐 외워서 막 다 풀어버렸을 거예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사인의 비율로부터 뭐를 얻어낼 수 있다? 길이비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전 기출이긴 한데, 얘는 좀 되게 평범한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해서 평가원에서는 맛있는 문제를 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인의 비율로 이 길이를 알아내게끔 우리한테 힌트를 줬다고요. 나는 이거 풀자마자 요 문제 떠오르면서, 야, 평가원은 요거를 이렇게 녹이네, 맛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기출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내고 정리해 줄 줄 알아야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형됐을 때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는 쉬운 문제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교훈을 반드시 좀 확실하게 얻어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친구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그 옛날에 뭐 어떤 14번 수능 문제랑 이런 극한 문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씩 따오고, 그리고 나에 대한 발문 같은 거 사실 되게 익숙한 친구죠? 얘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기출들로부터 아이디어나 교훈들을 갖다가 합해서 만든 고난도 문제인데,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각각의 기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딥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은 걔네들이 응용돼서 또 새로운 기출로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목적에서 이렇게 데려와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아마 내일쯤 해설 강의가 올라갈 텐데 그거 한번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이랑 22도 저는 좀 굉장히 어려웠다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물론
기존 기출로부터 교훈을 얻어내기도 해야 되지만 21이랑 22는 제가 또 하나를 추가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정답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져야 정답이 나올지 요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좀 꾸준히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 문제를 논리적으로 막 쓱쓱쓱 잘 푸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 고득점자들이 되게 잘 하는 것 중 하나는 정답 냄새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맡을 줄 압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너를 갖다가 이용해서 gx가 1과 2를 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뭐 요런 식으로 식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gx 빼기 fx에 대한 식을 세우면은 결국에 x 빼기 1이랑 x 빼기 2로 묶이고 요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기다가 또 절대값을 씌우고 난리부르스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왼쪽 식에서도 한번 겪었지만 여기다 절대값 씌웠을 때 결국에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있는 x 빼기 1, x 빼기 2가 좀 자연스럽게 마음에 걸려야 되죠? 그럼 결국에 요 식이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또 요놈의 식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답이 되려면은 요놈이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1과 2를 근으로 가져서 얘네가 약분되는 상황에서도 결과를 0으로 내놔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물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분석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21번을 푸는데 진짜 중요했던 덕목 중 하나는 정답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이 작년 수능 21번에서도 결국에 정답 냄새를 맡는 과정이 정말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번 22번 같은 경우도 정말 이 낯설게 출제된 문제 중 하나인데 얘를 푸는데도 정말 정답 냄새를 맡을 줄 아냐 모르냐 이게 진짜 중요했어요. 결국에 너를 갖다가 좀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A 좌표도 표현하고 뭐 원점이 있고 B가 어떤 식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넓이가 16이라는 힌트를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미지수를 잡기도 어렵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전개가 되어야 정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답 냄새라는 거는 같은 말로 표현해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면 내가 정답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 문제 풀면서 이거 못 구한대 어떡하지? 근데 A의 좌표를 보니까 뭐 요런 식으로 좌표가 나오더라고. 근데 너가 좀 생긴 게 근질근질하잖아. 너를 딱 봤어. 뭔가 좀 막 몸이 더 간지러. 그러고 보니까 얘는 어디 위의 점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y는 2에 x 더하기 1승 위의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얘랑 얘의 어떤 그 평행이동의 차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이 정답 냄새를 맡아서 결국에 저도 문제를 풀었거든요. 물론 자세한 거는 이 해설을 갖다가 들어본 친구들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게끔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야 내가 정답을 구할 수 있을까?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어떤 그 정답 상황을 판별하는 데 대한 감이 날카로워지면은 수능 볼 때는 정말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총평은 되게 짧게 할 건데요. 정말 짧은 미적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미적분 얘는 그냥 기출입니다. 이거 못 풀면은 그냥 기출 다시 풀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할 말이 많은데 자, 28 같은 경우 정말 비슷한 기출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거를 푼다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미적분 28번보다 29번이 훨씬 쉽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서 28보다 29를 먼저 도전하는 거를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29도 어떤 기출이 좀 여러 개 결합돼서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객관적인 말로 미적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미적분의 28이랑 30 같은 경우는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어야 될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냥 자, 기출은 기본적으로 풀고
강사로서 이런 말 하는 거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 이 엔젤을 갖다가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풀어줘야 28과 30을 이번에 맞출 수 있었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적은 결국에 너무 고인판이라서 이렇게 안 하면은 네,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출을 마음이 급하다고 안 하고 넘어가면은 정말 큰 코 다치거든요. 기출, 평가원, 교사경 다 푸시고 그리고 나서 엔젤을 좀 미친 듯이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확통도 빠르게 가볼게요. 자, 확통 같은 경우 23, 24, 25, 26, 27 그리고 29까지도 그냥 어디서 본 적 있는 진짜 얘는 기출에 그대로 있었을 것 같은 문제들만 출제가 됐고 너네들을 틀렸다면 정말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과 30을 볼 건데 자, 28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서로 다른 문제들로부터 각각의 아이디어와 교훈이 결합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8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 조건으로부터 내가 조건으로부터 가능한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재작년 6평도 그렇고 작년 수능 30번도 그렇고 어떤 조건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는 확률의 합을 구하면 되는 되게 단순한 문제였는데 이번 28번도 아주 그러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가 이번 확통에서 좀 그나마 가치가 있었던 문제인데 얘도 결국에는 이 작년 6평의 30번을 오마주했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통에서는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게 확통에서 정말 나이스하지만 고난도인 풀이가 있고요. 멋있진 않지만 엄청 쉽고 실용적인 풀이가 있어요. 근데 확통은 요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이거 처음 풀어볼 때 그냥 노가다로 풀었습니다. 확통은 그리고 노가다를 하더라도 정말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고요. 이 노가다 같은 경우도 잘 갈고 닦으면은 우리가 어떤 속도나 그러니까 노가다도 결국에 숙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어떤 속도나 정확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고난도 나이스 방식으로 풀려고 낑낑대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좀 전혀 우스운 방식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이거 여기다 X에다가 1, 2, 3, 4 넣어서 정리하고 F1부터 숫자 가정하면서 다 셌습니다. 그래도 다 푸는데 10분 절대 안 걸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평가원에서는 확통을 절대 어렵게 내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 수준만 뺑뺑뺑 돌리면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마 평가원 확통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해봤자 서로 다른 기출에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떼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에 그칠 건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케이스 분류하고 경우에서 잘 세면은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6평 총평 여기서 한번 맞춰볼 거고요. 그 다른 사이트 가서 다른 인강 강사 분들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하는 총평도 꼭 좀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